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절기만 되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독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독감의 원인은 무엇이고 독감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독감의 합병증,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인 독감 치료법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환절기 불청객 독감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독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라 감기와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이 독감을 감기가 좀 센 거로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독감은 상부 호흡기계, 코나 목과 같은 이런 상부 호흡기계나 하부 호흡기계, 폐나 기관지를 침범을 하게 되고요. 갑작스러운 고열이 생기고 머리가 막 터질 듯이 아프고 온몸의 근육이 쑤시고 전신의 쇠약감을 느끼게 하는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독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계절 구분이 있는 지역, 우리나라와 같은 계절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보통 매년 겨울에 소규모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노인이나 소아,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환이 되게 되면,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합병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병증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일부 지역에 한정된 발병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광범위한 지역으로, 즉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기도 합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원인 균과 병의 경과, 합병증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감기와는 잘 구별해서, 잘 세심하게 구별해서 치료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독감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독감 바이러스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게 독감의 원인 병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감 바이러스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B형, C형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사람들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독감을 일으키는 것은 A형하고 B형입니다. 그 중에서 A형이 특히 유명한데요. 왜 유명하냐 하면 이 변이가 매우 잘 일어나기 때문에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B형은 증상이 좀 약하고 한 가지 종류만 그 타입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독감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표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H항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N항원이라고 하는 거에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독감을 일으키는 항원의 종류는 H1, 그리고 H2, H3, 그리고 N1, N2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류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죠. 조류들에게서 나타나는 H항원하고 N항원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바이러스 내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종류의 항원과 유전자를 교환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도 쉽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존에 면역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한번 나타나면 전 세계를 휩쓰는 대유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감의 일반적인 증상 그리고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그냥 일반적인 미열이 아니고 거의 39도, 40도 이상의 굉장히 고열에 시달리게 만들고 목이 막 빠질 것처럼 아픈 그런 인후통 양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침 삼키는 것도 어려울 정도, 그리고 부들부들 이렇게 떠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오한 증상에 시달리거나 온몸의 근육이 쑤시는 그런 근육통 양상과 같은 전신 증상이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고 기침 증상 같은 것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호흡기 증상도 동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환자분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느끼게 되는 이런 증상들은 이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감기와 비슷하게 발열이 없는 호흡기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전형적으로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변이가 심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폐질환, 그리고 당뇨병이나 응고장애, 그러니까 혈액이 한번 출혈이 되면 잘 굳지 않는 그런 이제 응고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만성적인 신장질환을 투석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신장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면역 억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위험군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독감이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임신 2기나 3기의 산모들이나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들 이런 상황들에서도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폐렴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에 해당이 되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2차적으로는 세균에 감염되어서 세균성 폐렴이 생기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 소아들에게서는 독감 증상이 좀 좋아질 무렵에 갑자기 구토를 하고 흥분 상태가 나타나서 막 경련과 같은 중증의 뇌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라이 증후군, 영어로도 라이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아스피린이라고 다들 알지 않으십니까? 아스피린 복용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구분되지 않는 어떤 호흡기 증상, 감기 증상, 독감 증상이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아스피린을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가급적 신중하게 먹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라이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소아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가급적 투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일단은 교과서적인 얘기이고요. 아스피린이 첨가된 약물 또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근육에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심근, 그러니까 심장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심근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심낭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뇌염 같은 신경계 합병증도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독감 치료 방법으로는 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시작된 지 만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증상에 따른 내과적 치료를 받게 된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독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저는 꼭 좀 강조해서 소개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약은 호흡기계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면역계, 특히 호흡기계 통의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서
독감을 물리칠 수 있는 임상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굉장히 잘 입증된 팩트에 해당이 됩니다. 독감 치료, 인플루엔자 치료, 이런 독감 치료에 있어서 한약 처방이 매우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세계 유수의 SCI급 국제의학저널에 최근 속속 발표가 되면서 학계에서도 의학계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는 한약 치료를 활용한 과학적인 독감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과학적인 대조관찰 연구에서 독감 환자들에게 보중익기탕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면역 기능을 높여줄 수 있고 소화기 계통을 좀 조절해주는, 소화기계 면역 기능을 조절해주는 대표적인 한약이 바로 이 보중익기탕인데요. 저도 늘 많이 처방하는 약입니다. 이 보중익기탕을 적절하게 투여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감 발생률 감소 효과를 임상적으로 보였다. 이게 BMJ, British Medical Journal이라고 세계 탑 SCI급 저널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실린 논문인데요. 만 5세부터 만 35세까지 고열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 18명에게 은교산을 하루에 3번 정도 투여를 한 결과 16명은 24시간 이내, 나머지 2명은 각각 48시간과 72시간 이내에 체온이 37.4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주일 동안 재발이 없었다라고 하는 임상 사례가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즉, 은교산도 그렇고 보중익기탕도 그렇고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적인 임상 결과를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본 의사들로 구성된 일본의학회사 내 동양의학회에서는 독감 치료의 한약 치료 또는 한약과 양약의 병용 치료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국 논문인데요. 중국 역시 과학적인 대조관찰 연구에서 한약 탕제를 처방받아서 상시 복용한 경우에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의 발생을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학술 논문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이거는 2013년도에 SCI급 의학저널 논문입니다. 또 A형 인플루엔자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미플루입니다. 이 타미플루하고 전통적인 한약 처방인 마황탕, 그리고 이 타미플루와 마황탕을 병용 투약한 거, 이렇게 각각 3군으로 나눠서 처방을 하고 해열에 이르는 데까지 걸린 소요 시간을 좀 비교를 한 결과 항바이러스제만 복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즉 타미플만 복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평균 24시간이나 소요가 됐는데, 항바이러스제하고 타미플루하고 마황탕을 같이 병용한 그런 그룹에서는 해열까지 이르는 시간이 18시간밖에 안 됐고, 굉장히 놀랍게도 전통적인 처방인 마황탕만, 타미플루 쓰지 않고 마황탕만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는 오히려 더 빨리 15시간으로 그 발열 지속 시간이 줄어들었다. 해열에까지 이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논문 결과인데요. 어쨌든 마황탕의 단독 투여 환자들에게서 고열 지속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 12월 달에 파이토메디슨이라고 하는 역시 굉장히 유명한 SCI급 국제의학저널에 이미 실린 논문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려본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인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위약, 그러니까 플라시보 복용군은 바이러스 감염이 심해서 세균 감염도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 전체 실험군 중에서 한 33%, 34%가 항생제를 처방받은 데 비해서 또 굉장히 전통적인 처방인 마행감석탕 합은교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황탕하고 은교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마행감석탕하고 은교산을 합방을 한 이런 복용군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마행감석탕하고 은교산을 합방해서 한약을 처방받은 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억제 효과 덕분에 세균에 대한 대항 저항력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전체 실험군 중에서 9.7%만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받게 됐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약만을 처방받았을 때는 34%가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 이 한약을 같이 쓴 군에 있어서는 9.7%만 항생제를 처방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미국 내과학회지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 Annals of Internal Medicine이라고 여기에 한번 논문이 실리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 정도의 SCI급 저널 중에서도 탑 중에 탑 레벨의 저널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제 마행감석탕합 은교산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낸다. 특히 항생제를 처방받아야 될 상황을 최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결과값이 실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같은 연구에서 플라시보 복용군의 발열 증상 시간은 26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가짜 약을 준 군에 있어서는 발열 지속 시간이 26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행감석탕이란 처방하고 은교산 처방을 합방해서 복용한 군은 16시간 밖에 이렇게 발열 증상 시간이 지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열 증상 시간으로만 비교했었을 때 약 37%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가 좋았다, 그러니까 단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독감의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아까도 제가 잠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영유아들, 그리고 임산부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나 만성질환자분들,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을 의학에서는 고위험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분들은 멀쩡하게 잠깐 앓다가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슬쩍 넘어가는 게 안 된다. 왜냐하면 면역 기능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독감에 대해서도 이런 영유아나 임산부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나 면역 저하자분들은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독감도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심하게 합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이제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독감에 걸리더라도 좀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감 예방 접종 받아봐야 뭐 또 독감 걸렸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 하시기를 저는 그래도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즘 코로나와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는 입장이긴 한데 모든 감염병에 있어서 최선의 예방책은 사실은 적절한 손 씻기입니다. 근데 나 손 씻었어 그러면서 대충 씻고 씻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평하시는 그런 위험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기를 이렇게 아버님들이 이제 아기 집안에 그렇게 신생아 애들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기 만지기 전에 내가 손 씻어야지 그러면서 헐레벌떡 손 씻는데 한 30초도 손 안 씻고 애기 만지시는 아버님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럼 애기한테 그 바이러스를 옮기실 수 있는 전파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손을 자주 씻는 것보다 저는 더 강조드리는 게 한 번을 씻더라도 제대로 씻는 거. 그걸 자주 씻으면 더 좋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손으로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지 않는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킨다. 이것 역시도 코로나뿐 아니고 독감에도 해당되는 예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것도 많이 강조를 함으로써 요새 굉장히 많이 인식 개선, 계몽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휴지라든지 아니면 옷소매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나의 건강뿐이 아니고 우리 가족 건강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동료분들의 건강,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방법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독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치료보다는 예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예방법을 꼭 실천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독감에 걸린 아기들이다 아니면 독감에 걸린 청소년들이다 했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학적으로 이미
실험적으로 입증이 된, 임상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이 된 매우 오래된 전통적인 한약 처방이 각 한의원 원장님들마다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너무 우리 애기가 매년 독감에 걸려서 합병증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방의료기관 가셔가지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약 처방을 예방 목적으로도 같이 투약을 좀 받으신다면,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도 같이 양약과 병용 투약을 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 증진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인데요. 평소에 기관지가 약하고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환절기 때마다 독감을 자주 앓게 되는데, 환절기 때 이런 어린이들이 독감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의학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도 방송 전에 진료를 하고 오면서 이런 상담, 비슷한 상담을 받고 왔고 말씀도 드리고 왔는데요. 일단 먼저 일반적인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의 말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좀 부언을 해볼까 하는데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예를 들어서 기침이나 목이 아프고 뭐 콧물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 라고 이게 이제 독감의 예방법에, 일반적 예방법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독감이 유행을 할 때마다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 전 국민분들이 알아서 지금 피하시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이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국민 계몽이 많이 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또 예방법은 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즉시 가까운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기관지나 호흡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또는 기관지나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도라지를 평소에 좀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라지가 왜 이렇게 추천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호흡기 계통의 약재이냐 하면은, 도라지는 한의학적으로는 길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차의 형태로, 한방차의 형태로 따뜻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한두 잔씩 아기들한테 주셔도 좋고 어머님도 같이 드셔도 좋고요. 특히 미세먼지가 좀 이렇게 많이 나는 날은 더 많이 드시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단 독감뿐이 아니고 일반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미세먼지가 왔었을 때는 그 기관지를 청소하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기관지, 길경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거는 좀 약도라지에 해당이 되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식품용 도라지지만 효과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식품용으로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사실은 기침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래를 사겨주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감이든 감기이든 미세먼지로 인한 기침이나 가래 증세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증상이, 호흡기가 좀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제일 중요한 차가 바로 이 도라지, 길경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미자를 저는 아주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오미자가 이렇게 호흡기에 수렴작용이 있어요. 수렴작용이 뭐냐면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의 증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땀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기침이 격렬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사실은 반사적인 반응으로서 인체에 도움이 되는 반응이긴 한데, 너무 심하게 토할 정도로 기침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폐를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버하는 기침 증상을 좀 이렇게 수렴시키는 아주 좋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미자 같은 것도 차의 형태로 해가지고 기침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가 땀을 너무 많이 배출함으로써 늘 축축하게 적셔져 있으니까 선뜻한 바람 한 번에도 굉장히 쉽게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차를 많이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는 보음 작용을 위해서 맹문동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맹문동은 폐를 기관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윤폐 작용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가 맹문동인데요. 사실은 맹문동만 쓰진 않고 사삼이라고 하는 그런 약재하고 맹문동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삼과 맹문동을 같이 생강이나 대추하고 같이 해서 한방차의 형태로 부드럽게 이렇게 좀 끓여가지고 매일매일 한두 잔씩 복용을 하게 되면 오늘의 주제인 독감 그리고 일반 감기, 미세먼지 많은 상황에서 폐를 보호하고 기관지를 보호하는 아주 추천할 만한 한방차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절기만 되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독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손을 자주 씻고 아이들의 면역력을, 특히 호흡기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다면 환절기 때 독감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